안녕하세요. 저는 다원수학에서 목동고 1학년 반을 맡고 있는 이철균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번에 목동고 친구들 2학기 중간고사 봤죠? 그래서 그 시험지를 제가 한번 쑥 훑어보면서 분석을 해보고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차례차례 보면서 그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험지를 보면, 자, 시험지 난이도부터 분석을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시험지를 보면 그렇게 예전 시험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시험지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웬만하면 프린트 안에 있는 문제들로 다 이루어져 있었고 거의 그냥 프린트를 또 푼다고 봐도 될 정도로 프린트에서 숫자만 바꾼 문제들도 많았어서 그렇게 높았던 난이도의 시험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은 이유예요. 같은 이유.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수가 올랐어도 아마 등급이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점수가 올랐다고 느낄 수 있어요. 나 저번보다 점수는 올랐네. 근데 시험지 자체가 쉬웠던 그런 좀 쉽진 않지만 저번보다는 높지 않았던 시험지였기 때문에 등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점수가 조금은 올랐어도 등급은 그대로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험지가 그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정말 목동고답게 나왔어요. 목동고 프린트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나왔고 몇 문제 제외하지 않고 목동고 프린트 안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프린트를 정말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그냥 진짜 정말 집에서 하던 거 프린트를 또 푸는 느낌일 거라고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답을 외워서 달달 쓸 수는 없겠죠. 숫자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지만 풀이법을 외우고 있었다면 저는 프린트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시간도 부족하지 않았을 거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 난이도의 시험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는 이랬고 그 시험지가 출제된 유형들을 보니까 그 유형들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1번부터 9번까지는 제가 이제 문제를 쑥 훑어보면서 아이들한테 시험지를 받아서 문제를 쑥 훑어보면서 1번부터 9번까지는 정말 평범하게 누구나 금방금방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얘는 1번부터 9번까지는 정말 빠르게 넘어갈 수 있었겠구나. 이번 시험지 쉽네라고 아이들도 느낄 수 있었겠구나 라는 그런 문제들이었고, 근데 항상 목동고 특징이 그렇죠. 1번부터 10번, 9번까지는 항상 쉬웠어요. 목동고 시험 특징이 그냥 그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매번 느끼는 거지만 10번부터 객관식 뒷번호죠. 객관식 뒷번호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게 문제를 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게 문제를 냈고 거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충분히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분명히 프린트에서 있었던 건데 그거 있었을 거예요. 프린트에서도 봤던 건데 집합 중에 A에는 7개, B에는 7개, 교집합에 1개 들어있고 그때 차집합의 최대값 구하여라 이런 거 있었죠. 집합의 합의 최대값, 원소의 합의 최대값 구하여라 이런 문제들이 7개에서 9개로 바꿔서 출제가 됐어요. 그냥 숫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 문제 유형이 그랬죠. 나눈 나머지대로 숫자 다다다다다 나눈 다음에 큰 수부터 차례대로 들어갈 수 있니 없니 확인해 가면서 하나하나 넣었어야 되는 건데 정수의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일일이 하나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저 10번에서 13번 사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부터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텐데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이제 초조해지니까 9번까지는 괜찮았는데 뒤에 와서 왜 이러지? 하고 조금 초조해지니까 거기서 실수가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4번 같은 경우, 객관식 14번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내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프린트 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유형이고요. 이제 프린트에서도 저 그림은 프린트에는 없었지만 제가 이 자체 교재를 시켰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직접 뽑아서 준 자체 프린트 내에 96번 문제에 그냥 그림이랑 똑같이 있었어요. 명제 96번 프린트를 보면 그냥 완전 똑같은 그림으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제 자체 교재를 본 친구들은 프린트 외의 유형이지만 그래도 봤던 문제네 라고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 반 친구들도 지금 물어봤을 때 제가 너네 혹시 모르는 거 있었니? 물론 이제 점수가 높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도 모르는 문제 있었니? 라고 했을 때 모르는 건 없었어요 라는 대답이 많이 나왔어요. 모르는 건 없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라고 대답이 나왔는데
자, 그 문제가 이런 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체 프린트에서 솔직히 제가 학교 선생님의 모든 생각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느 단원에서 프린트 외적인 유형이 나올지는 저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단원이 나올지는 선생님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단원에 자체 프린트를 줬습니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단원에 프린트에서 볼 수 없었던, 프린트에 있는 유형만 뽑은 그 프린트는 따로 줬고요. 프린트에 볼 수 없었던 유형까지 다 넣은 그런 프린트를 줬는데 마침 거기서 한 문제가 또 나와서 저희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로서도 잘 집어줬구나 라고 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프린트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단답형으로 넘어가 보면 단답형 1, 2, 3, 4번은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단답형 5번, 6번이 문제죠. 6번은 문제 될 건 아니고 5번이 조금 문제였을 거예요. 분명히 프린트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프린트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고 그 프린트를 저도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여기 교점 다 찍어서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나와 있는 거야 라고 프린트에서는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 친구들이었어요. 물론 도형의 이동의 성질만, 선대칭 성질만 잘 알고 있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숫자를 바꾼 게 아니라 프린트 유형 자체에서 숫자를 빼고 문자를 넣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는 친구들은 부담 없이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가 뭔지는 몰라도 돼요. 풀이법만 외웠어도 맞출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이법이 내가 떠오르기만 했으면 학원에서 선생님과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었었지, 이 순서로 풀었었지,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얘기죠. 풀이법을 알아야 된다고 달달달달 외우는 건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었어. 난 요런 걸 이용했었어. 그게 왜 이용했었지? 만 떠오른다면 문자로 나와 있어도 크게 문제 없이 해결이 가능했을 텐데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죠. 식도 길어지는 것 같고 아 이걸 언제 다 대입하고 있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식도 길어지는 것 같고 그림 내에서 성질을 찾으면 숫자랑 똑같이 쓰면 되는데 그림 내에서 성질을 찾지 못했던 친구들은 생각보다 식이 길고 그래서 좀 그만하고 싶었던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단답형 5번이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답형 6번은 그냥 뭐 매번 목동고 이제 설명을 드릴 때마다 말씀드렸던 건데 대칭이동 이용해서 최단거리 찾는 거 뭐 역시나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는 뭐 어디서 그 어느 학원을 다니셔도 목동고에서 이건 매번 나왔어 라고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항상 역시나 그냥 매년도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만 들어가면 매년도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도 강조한 부분도 있고 너네 매년 나왔어. 대칭 최단거리 매년 나왔으니까 올해 무슨 그림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칭의 최단거리는 무조건 하자.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다 외우고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칭에서 최단거리 중에서도 제가 이 그림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 삼각형 안에 삼각형이 들어있는 그 그림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저 유형이 혹시나 이제 사각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당구큐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유형들도 많이 줬는데 이번에는 저번에 나왔던 거랑 똑같이 삼각형 내부에 삼각형을 그려서 최단거리를 만드는 문제로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객관식 14번과 단답형 1번은 이제 프린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유형이고요. 단답형 1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6문제짜리라고 봐도 무방하죠. 6문제짜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OX 퀴즈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유형들은 저희가 자체 프린트에서 유형은 봤어요. 절대값이 포함된 명제들 유형은 봤습니다. 근데 뭐 식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비슷한 유형을 했다고는 얘기하진 않았어요. 뭐 얘처럼 이 객관식 14번처럼 뭐 일치한 문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봤던 문제였고 뭘 의미하는 바만 알면 크게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문제였던 거는 이제 저 10번에서 13번, 객관식 10번에서 13번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냈는지 그리고 단답형 5번을 문제의 의미를 알아들었는지가 조금 중요했던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중간고사를 준비한 과정과 기말고사를 준비한 과정을 준비할 과정을 비교해 드릴 거예요. 자, 저희가 중간고사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와서 프린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1회씩 계속 풀었고요. 그리고 자체 프린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린트 내에 있는 문제들을 프린트 유형들로 이루어진 자체 프린트들을 1차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프린트 안에 있는 유형들.
그리고 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두꺼운 프린트들로 해서 제가 직접 뽑은 문제들로 프린트에 없는 유형들까지 포함한 그런 프린트를 줘서 준비를 시켰고요. 이번에 거기서 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요 프린트에서 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시중교재로는 저희가 고쟁이를 썼는데 이제 고쟁이를 쓰면서 제가 고쟁이를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게 시험지를 보자마자 여기 학교 문제가 고쟁이 유형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고쟁이를 써왔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중교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한 바가 있어서 기말고사 대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다음 했던 게 학원 자체 시험지, 저희 닭공 있죠, 닭공. 닭공 시험지로 해서 시험 보고 그 문제에 따른 유사 유형들까지 해서 뭐 강남 목동 쪽 기출 문제들까지 주르르륵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대비를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 제가 생각한 기말 대비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중간고사랑 똑같아요. 프린트는 놓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출제 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린트는 어쩔 수 없어요. 프린트는 처음부터까지 다 풀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최소예요. 이번에는 제가 느낀 건데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4-5번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매주 최소 1회 먼저 와서 한 번 늦게 남아서 한 번 더 풀고 가는 이 정도? 1회 정도, 1회 이상, 최소 1회 이상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엔 제가 이제 또 아이들한테 프린트를 받겠죠. 그래서 이건 똑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프린트를 분석해서 프린트 안에 있는 유사 유형들의 프린트 혹은 시험지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프린트 안에 있는 유형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프린트 혹은 시험지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프린트에서 볼 수 없는 유형들까지 다 들어간 프린트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어떤 문제를 선택할지는 학교 선생님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 생각을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읽어보려 노력은 하겠지만 최대한 많은 유형들을 대비해서 학교 프린트 외에서도 나온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까지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제 자체 프린트 교재고요. 프린트를 계속 검토를 하긴 할 건데, 이제 시중교재,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중교재였는데 저희가 고쟁이는 계속 쓸 거예요. 고쟁이는 아무래도 고쟁이 유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목동고 프린트에서도 이건 고쟁이 있는 문제네, 똑같네 라고 적어 놓은 것도 있어요. 완전히 똑같은 문제네 라고 적어 놓은 문제들도 있어서 고쟁이는 계속 진행을 할 텐데, 고쟁이보다 더 많은 빈도로 출제가 되는 문제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자이스토리예요. 거기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자이스토리에서 뽑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이스토리 안에 그냥 똑같은 문제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는 제가 자이스토리를 다 풀지 않고 시중교재에서 자이스토리의 뭐 1등급 문제거나 아니면 그 단계에서도 좀 서술형이나 이런 데에서 학교 시험지에 있는 건 물론 풀 거고, 그 이외의 문제들 중에서도 풀만한 유형이 있겠다 싶은 문제들은 따로 뽑아서 그 페이지만 복사를 하거나 1등급 유형만 복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시중교재를 조금 추가하고 프린트 유형이 많이 나온 그 교재를 제가 직접 찾아서 그 교재에 필요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시키면 아마 중간고사보다는 좀 더 많이 봤던 자연스러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그냥 학원 내에서 계속 풀어왔던 것처럼 긴장하지 않고 몰라요 라는 생각이 들지, 이번에도 몰라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처럼 기말고사 때도 몰라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대비가 가능할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면서 이렇게 저희 준비 과정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목동고 1학년반 24일 일요일부터 다시 개강을 시작하죠. 그럼 이제 저희는 그때 목동고 1학년반에서 기말고사 준비를 시작하면서 경우의 수 수업부터 시작해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목동고 1학년 이철균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